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판례 100선 중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가 의무적인지에 대한 당시에 예전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 파산부 판사님이었고 지금 남부지방법원에 계시는 권민재 판사님, 개인회생을 상당히 좀 권위자시죠. 이분이 판례 평석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채무자는 2012년 1월 20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6월 19일 가용소득을 90만원, 변제기간은 52개월, 월평균 수입 173만원에서 평균 생계비 가구 83만원을 빼고 총상가치가 569만원이죠. 월 가용소득을 한 110 정도로 해서 이제 형상가치 이상을 보장을 해줬죠.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 수행 후 결혼한 겁니다. 결혼했으니까 배우자의 임신으로 또 부양가족이 늘어났죠. 가용소득이 감소했던 이유로 향후 49개월간 가용소득을 월 20만원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이제 월급은 올랐어요. 194만원으로. 근데 평균 생계비 3인 가족 기준으로 174만원이니까 20몇만원 빼이 안 남죠. 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의 송달 및 채권자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 4월 16일 채무자회생법, 이게 이제 614조 제1항 2호를 이유로 불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부산지방법원 사건이죠.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도 동일한 이유로 2014년 12월 24일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의 요지는 채무자회생법은 인가된 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송달하고 채권자 등에게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집회 등에서 채권자 등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이라고 했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안의 변경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채무자회생법 619조 1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고 같은 조 2항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해서는 597조 2항, 611조, 613조, 614조, 615조 제1항 및 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 시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없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최초 변제계획안과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 송달과 개인 채권자 집회 기일이 지정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변제계획 변경의 경우에도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인지가 이제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결정이 논거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 가용소득의 감소 등의 사유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채권자 등에게 변경안을 송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등에서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변경안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614조 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변제율 감소나 생계비 산정 오류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 등과 같은 61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제1심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등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등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달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안 한 상태에서 변경안이 614조 1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개인회생은 이제 개인회생을 복습을 해보면 다음과 같죠.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는데 대법원 판례는 인가 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예전부터 의무라고 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614조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1항 와 이의를 진술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주 3번에 보시면 법률 적합성의 원칙, 공정 형평의 원칙, 수행 가능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의를 진술한 경우 각주 4번에 보면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최소 변제액 제공의 원칙 등까지 준수해야 됩니다. 이 인가 요건 중 채무자행법상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 인가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항에 그 다음에 2항에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인가 요건은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할 경우에 부비어를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등에게 송달, 채권자 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요지의 통지, 채권자 집회의 진행을 통한 이의진술권 보장 등을 절차를 거치게 되죠.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없거나 인가 요건을 구비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가 전에 변제계획이 제출된 경우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변경계획이 필요성이 없거나 인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데도 굳이 이런 통지나 이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가 문제되죠. 이에 대하여는 대상 결정과 같이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 등에 따른 변제계획의 송달 및 채권자 집회의 개최는 필수적이다는 견해와 굳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성이 없거나 채무자협법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집회조차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이 됐습니다. 저 여기 조인 판사죠. 불필요하다. 응?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619조 2항에서는 61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나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출이나 수정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업무 지침이 폐지 후 변제계획안의 변경안이 제출되는 경우로는 그리 많지 않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채권자 등 이의진술 여부에 따라 인가 요건이 달라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절차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의 송달 및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기일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가 법원의 재량인지 의무인지에 관해는 재량이라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614조에 의한 인가 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다. 그렇죠? 6가지 원칙, 그렇죠? 법률 적합성의 원칙, 공정 형평의 원칙, 수행 가능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 다음에 가용소득 전부 투입 제공의 원칙, 최저 변제 금액의 원칙, 이 6가지 원칙이 다 갖추어지면 의무적으로 인가를 하란 얘기죠. 재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 형평의 원칙이랑 권리 우선순위나 변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서 제1심이나 항고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변제율의 감소나 생계비 산정 등의 오류 등의 사정은 공정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1심 판사는 1심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한 11개월 정도 변제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임신, 애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이제 태아는 생계비 어떤 부양가족으로 보죠. 대법원에서. 3명이니까 175만 원 늘어나니까 소득이 195, 20만 원 빼니 가용소득이 없어요. 변제율이 당연히 감소되겠죠. 뭐 한 40, 50%에서 한 뭐 20, 30%로 아주 감소가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계비 산정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임신한 처에 대해서 그쵸? 그 임신 당시에는 몰라도 임신 이후에는 가용 그 부양가족에서 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배우자가 출산 휴가 후에는 어떻습니까? 빠질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혹시 생계비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오류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집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기각시킨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제율의 감소나 생계비 산정의 오류 등의 사정은 공정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채무자가 제출한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등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 비로소 심리 판단을 해야 하는 채무재생법 614조 2항에서 규정한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 등의 충족과 관련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와 인가 요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대상 결정은 타당하다. 그렇죠. 내가 지금 190인데 175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가용소득은 20인데 이 가용소득 20이라도 전부 제공만 되면 어떻습니까? 변제계획 인가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이제 이의를 했을 때 채권자가 이의를 했을 때 아니면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이의를 했을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입니다. 1항에서 614조 제1항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까지만 지치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은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근데 614조 2항에서는 이거는 채권자가 이해를 하거나 회생인이 이해를 했을 때는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까지 충족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해보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대상 결정은 이제 타당하다는 얘기죠. 대상 결정은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변제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가 법원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채무재생법의 개정을 통하여 채무재생법 619조에서 610조 제2항 내지 4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명시적으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시 수정안 제출이나 수정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변제계획 변경안이 지출된 경우와 특별면책이 신청되는 사건 수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 사건 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용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떠한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안과 제출과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채무자의 경우가 알 수 없고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결국은 채무자가 실직을 하거나 가용소득이 감소됐을 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특별면책. 근데 특별면책은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가요? 실직은 어떻습니까? 실직. 변제계획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소득 감소는 부양가족이 증가는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기준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교과서를 읽어봐도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왜? 신청을 안 하죠. 특별면책이 거의 인정이 안 됐으니까 그동안 신청을 해봐야 뭐 안 해주는데 그쵸? 그래서 법원은 이 판사님 결론은 뭐냐면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특별면책은 특별면책의 요건 중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수행해온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특별 면책을 좀 활성화하자, 그죠? 그거를 지금 논의가 있지만 어느 경우에 변제 계획을 불가능해서 특별 면책으로 할지 아니면 변제 계획 변경으로 허용을 할지 그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소득 감소, 실직, 장애, 부양가족이 증가,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같은 법정 전염병의 발생, 이런 5가지 사유 중에 어떤 경우에는 변제 계획 변경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 면책을 허용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